안녕하십니까. 기초간호 임상실무 라니 간조스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활력증후 첫 번째 시간 체온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체온의 정의를 보면은 인체가 신진대사 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생산열과 상실열의 차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온은 뇌에서 체온 조절을 하는 중추가 있는데 그게 시상하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시상하부는 체온 조절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서 음수 조절을 하는데 갈증이 났을 때라든지 음식물 섭취, 그 다음에 순환기계에도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체온 조절 중추는 어디에 있다? 시상하부이죠. 그렇죠? 시상하부 위치에 있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 국가고시에도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체온 상승 요소를 보면은 운동이라든지 떨기, 음식물 섭취, 흥분, 스트레스, 분노, 환경적 고온에서 체온이 상승하고 체온 저하 요소를 보면은 기아, 영양실조라든지 활동이 저하됐다든지 수면 중이라든지 월경시라든지 연령 증가된 노인한테서 체온이 저하되는 거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체온은 전자체온계를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하루 중 시각에 따라서도 변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오전 4시에서 6시경이 최저이고 체온이, 그리고 오후 2시에서 4시경이 최고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보통 젊은이는 노인에 비해서 체온이 비교적 높고 비만한 사람은 마른 사람에 비해서 낮고, 그리고 정상적으로 운동 후라든지 월경 전, 배란기에는 보통보다 높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체온 상승하고 있는 환자들을 간호를 볼 때 보통 국부적 냉찜질을 제공하거나 구강간호, 얼음물이나 그 다음 찬물 같은 걸로 가글링 하게 한다든지 알코올과 물수건으로 닦아줌으로써 겨드랑이라든지 서해부, 목주위, 경동맥 있죠? 그 부위를 닦아줘서 열을 내리게 한다든지 아니면 실내 온도를 낮추어줌으로써 체온 상승하고 있는 환자들을 체온을 내리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을 다 제공하고 간호중재를 해주고 그리고 간호를 제공하고 30분 경과 후에 체온을 다시 측정함으로써 대상자가 열이 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마 체온계의 측정 방법은 성인의 경우는 귀를 후상방으로 잡아당겨 주시고, 그리고 수아의 경우는 후하방으로 잡아당겨서 체온계를 삽입하면 더 오차 범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체온의 종류를 보면은 체온의 종류는 수온 체온계가 있고 적외선 체온계, 전자 체온계가 있는데 방법은 뭐 직장으로 재고, 구강 애과 이런 게 있는데 보통 수온 체온계는 더 이상 요즘에는 체온계 파손에 따른 수온 중독 문제로 수온 체온계를 권장하지 않는데 측정 시간은 간혹 문제의 풀이나 이런 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직장으로 만약에 수온 체온계를 측정을 할 때 2, 3분 정도 걸리고 구강 체온으로 할 때는 3분에서 5분, 애과는 8분에서 10분 정도로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적외선 체온계는 보통 고막으로 잴 때는 정상 범위가 35.8부에서 37도 9부 2 내지 5초간 걸리는데 방법은 고막으로부터 나오는 적외선을 감지해서 체온을 측정하는 것으로 소아과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막 체온계의 장점을 보면은 고막 체온은 체온 조절 중추인 뇌의 시상하부와 혈류를 공유하기 때문에 심부 체온을 가장 정확하게 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심부 체온. 그래서 이런 문제도 간혹 나와요. 우리 체온 중에서 심부 체온을 가장 정확하게 잴 수 있는 것은 어디, 무슨 체온입니까? 라고 나오기도 해요. 그러면 고막 체온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 이마 체온은 보통 정상 범위가 36도 4분으로 체온이 가장 낮게 측정되는 것으로 3 내지 5초간 재는데 이마에 땀이 나면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닫고 먼저 건조시켜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전자체온계는 보통 방법이 구강과 항문, 애과, 서해부 등 고막 등 큰 혈관이 지나가는 부위를 측정하고 그리고 이 체온 측정 후에 갑자기 열이 높은 환자가 발견했을 때 다른 체온계를 다시 측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전자체온계 같은 거는 고장이 많이 나기 때문에 곧바로 올라갔다고 바로 보고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정확하게 작동이 되는 건지 다시 한번 하고 다른 체온계를 다시 확인해서 측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구강 체온계로 쟀을 때 보통 36도 오브하고 37도 오브 정도로 나타나는데 보통 종료음이 울릴 때까지 해주시면 되고요. 그 대신에 주의사항이 금기가 있는데 5세에서 6세 이하의 소아라든지 노인 환자, 무의식 환자라든지 정신질환 환자, 간질환 환자, 히스테리 또는 불안신경증 환자, 호흡기 질환 환자라든지 코가 막혀 있거나 기침을 심하게 한다든지 산소 호흡 중인 환자라든지 그 다음에 구강 수술 환자라든지 음식물 섭취 10분 이내나 뜨겁거나 찬 음식을 섭취 후 30분 이내인 경우에는 체온을 측정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직장 같은 경우는 정상 범위가 36도 6부에서 37도 9도씨인데 직장이나 회원부 수술 또는 염증이나 치질, 경련 환자, 설사나 출혈 또는 직장에 대변인이 꽉 차 있거나 아니면 심근경색증 환자들은 금기입니다. 그리고 보통 직장에 으로 되는 경우에는 보통 6세 미만의 어린아이에게 실시되고 이때에 취해야 할 체위는 심스라고 해가지고 취기에서 다리를 약간 올려주는 체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스 체위를 하고 그리고 애가 전자체온계는 보통 애가는 정상 범위가 35.7에서 37도 3도씨 정도인데 애가에 땀이 있으면 체온이 낮게 측정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애가 부위를 두드려서 건조시키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조시켜서 측정하는 것이 좋은데 애가 부위를 수건으로 비벼서 막 문질러서 하게 되면은 그게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측정이 정확하지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그 부위를 두드려서 건조시킨 다음에 측정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체온에 대한 설명이고요. 다음은 이 체온과 관련된 그리고 전 시간에 관련된 문제들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나오는 이 두 문제는 지난주 2020년 9월 19일 날 실시된 국가고시입니다. 간호조무사 거기에서 나왔던 것을 한번 올려봤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외과계의 일반 병동에서 배출된 혈액과 분비물로 오염된 꺼즈의 폐기물 분류는 하고 나왔죠. 손상성 폐기물이다. 일반 의료 폐기물이다. 그 다음 조직물류 폐기물이다. 생물화학 폐기물이다. 그 다음에 뭘까요? 답이. 그쵸. 2번이네요. 일반 의료 폐기물. 그죠. 그래서 왜냐하면 병리계 폐기물도 있었는데 제가 이거 예시를 하나 빼먹었네요. 그래서 손상성 폐기물은 보통 어디에서? 주사바늘이나 봉합바늘, 치민과 유리 같은 날카로운 제품 그리고 조직물류는 보통 인체 또는 동물 조직에서 나오는 것을 조직물류 폐기물이고 생물화학 폐기물은 폐백신이라든지 폐항암제 등의 재질에서 나오는 그런 폐기물 종류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혈액과 분비물 꺼즈 같은 거 이런 것들 뭐 주사 IV 색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다 어디에 포함될까요? 그렇죠. 일반 의료 폐기물에서 그걸로 처리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병동 물품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라고 됐네요. 그 다음에 고무 제품은 자비 소독을 한다. 우리 첫 번째 시간에서 고무 제품은 어떤 소독을 해야 된다고 했었나요? 이오가스죠. 에틸렌 옥사이드 가스. 그래서 에틸렌 옥사이드 화학 약품을 사용해서 하는 건데 그걸로 하기 때문에 이거는 자비 소독은 끓이는 거죠. 네, 우유병 소독이라든지 뭐 식기 소독 같은 거 할 때 자비 소독을 하는 건데 고무 제품은 안 돼요. 약간 열에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오염된 소변기는 고압 증기 멸균을 한다. 아니죠. 오염된 소변기 같은 경우는 뭐랄까 병원 내에 정해준 규정적인 제품으로 해주시면 되고 고압 증기는 멸균기죠. 120도씨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답이 아니고 파손된 유리 앰플은 일반 쓰레기통에 버린다라고 되는데 아까 여기 위에서 보면 손상성 폐기물에 버려야 되죠. 날카로운 거 침이라든지 주사 바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일반 쓰레기통이 아니라 손상성 의료 폐기물 거기다 버려야 돼요. 유리 앰플도 날카로우니까 당연히 손상성 폐기물에 버려야 되고
그리고 네 번째는 유효기간이 짧은 물품은 보관장의 앞쪽에 보관한다. 이게 다르죠. 예, 왜냐하면 유효기간이 넘게 되면 다시 소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먼저 쓸 수 있도록 하고, 유효기간이 긴 것은 뒤로 놓아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유효기간이 짧은 것은 보관장 앞쪽에 내서 빨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혈액에 묻은 유리 제품은 먼저 뜨거운 물로 헹구고 찬물로 씻는다. 우리 첫 번째 시간에서 혈액이라든지 단백질 성분이 묻은 제품들은 어떻게 하라고? 그렇죠. 찬물로 먼저 헹구고 그 다음에 뜨거운 비눗물로 닦아주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왜? 혈액에 묻은 것들은 뜨거운 물에 들어가게 되면 응고되기 때문에 제대로 닦아지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답이 아니겠네요. 오답이고, 정답은 뭐예요? 4번. 유효기간이 짧은 물품은 보관장 앞쪽에 보관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고막 체온계로 체온을 측정하려고 한다. 고막 체온계는 성인의 경우 귀를 어느 쪽으로? 그쵸. 후상방으로. 그리고 소아의 경우는 어디로? 후하방으로 잡아당겨 체온계 끝을 외이도의 전하방에 삽입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네, 그렇죠. 성인의 경우는 후상방, 그리고 소아의 경우는 후하방으로. 네, 꼭 중요합니다, 이거. 그리고 고막 및 이도는 체온 조절 중추가 있는 어디라고 했어요? 체온 조절 중추는 뇌 시상하부. 그렇죠. 시상하부와 동일한 동맥으로부터 혈액 공급을 받게 있어. 무슨 체온? 심부 체온을 측정을 위한 가장 좋은 부위이다. 예, 이 문제도 꽤 많이 나와요. 그래서 고막 및 이도는 체온 조절 중추가 있는 어디? 시상하부와 동일한 동맥으로부터 혈액 공급을 받고 있어. 무슨 체온? 심부 체온을 측정하기 위한 가장 좋은 부위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맥박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열심히 들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